제1기획 발표하게 된 리서치사팀 이근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 분석을 시작으로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광고 시장은 전 세계 광고비 추이가 우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해외 시장의 비중이 크며 시장 성장은 경쟁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GDP 증감률과 광고비 증감률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시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수익 구조는 광고 대행사와 미디어랩을 통해 매체사에게 광고주의 자금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는 매체사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수수료를 미디어랩과 광고 대행사에게 다시 분배하며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광고 산업의 경우 많은 비중을 대기업 계열 광고 대행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기획과 이노션 등이 있습니다. 국내 광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고 대행사들은 높은 비율의 해외 광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체 유형별 광고 점유율입니다. 광고는 온라인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송, 인쇄 광고의 비율이 줄어들며 온라인 광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삼성의 인하우스 광고회사로서 계열 광고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국내 광고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품 정체성을 확립한 본사 광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다과 카누가 이에 대표되는 광고들인데요. 본사는 인스턴트 커피인 카누를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비싼 커피, 좋은 커피, 고급진 커피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성공한 제품 및 브랜드는 대행사의 장기간 고객이 됩니다. 이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입니다. 다음 매출 구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ATL, TV와 인쇄 등 BTL, 5개 광고와 팝업스토어 등 이러한 매출에 비해서 디지털 광고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매체 유형별 광고비 변화를 따라 사업의 방향도 크게 변화하였는데요. 이는 TV, 신문 등의 정보 전달 매체보다 휴대폰, 인터넷의 편의성으로 선호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동사는 최근 5년 동안 인도, 루마니아,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M&A하며 성장하였습니다. M&A한 기업들을 보시면 디지털과 관련되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고 산업의 디지털 비중 확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동사의 M&A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매출 분석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잠시 매출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2023년 삼성전자의 불황으로 단기적인 매출 감소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계열 광고의 비중 확대와 삼성 계열사 매출 회복으로 인한 안정감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재무 상태 역시 건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사는 현금 배당 성향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며 높은 배당에도 부족하지 않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금 수령을 통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 또한 완화하며 꾸준한 배당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광고 관련된 투자 포인트입니다. 생성형 AI 글로벌 광고 시장의 규모가 2032년 약 250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AI 광고의 시작을 알렸고 계열사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스 광고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 광고를 통해서 시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광고의 제작 4단계를 보시면 기획을 제외한 영역은 AI가 대체 가능합니다. 제1기획 기준 직원 1,466명 중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것은 314명, 약 22%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AI 도입을 통한 제작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I로 광고가 대체된다면 기획의 경쟁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동사는 아시아 광고회사 1위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획의 경쟁력은 통계 지표 및 경력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기획력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해외 시장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아직 한국의 매출 비중이 크긴 하지만 동사의 3대 수출국인 유럽, 중국, 북미 등 해외 비중이 꾸준히 성장하여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높은 ATL 비율로 주요국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디지털 보급 확대를 통한 시장 성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동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자회사인 익스피리언스 커머스를 통해서 시장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웨스턴 리프리제레이션 홍보 대행 독점으로 제1기획이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북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해외 종속회사의 매출 총이익 및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미의 자회사 맥키니는 슈퍼볼 광고 효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슈퍼볼을 통해서 세계적인 광고주 수주 가능성을 상승시켰고, 계열회사 광고가 아닌 비계열회사 광고인 파파이스를 통한 슈퍼볼 진출이었기 때문에 경쟁사 이노션과의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글로벌 유통기업 테무의 네이버 검색 광고 대행사 선정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큰손인 테무는 2023년 마케팅 비용으로만 약 15조 5천억 원을 사용했을 정도로 광고계의 큰손인데요. 이번에 브랜드 마케팅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테무의 특성상 장기적 체계적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탑급인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중남미 지역은 매출 총이익 60%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2018년 동안 동사의 매출 총이익이 전년 대비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이미 1분기 실적에서 BTL 물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올림픽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7, 8월에 BTL 및 디지털 중심의 광고 매출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동사는 삼성의 계열 광고로서 일감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마케팅비 집행을 감소시켰을 때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회사의 비계열 성장과 디지털 영역의 견고한 흐름으로 탑라인 방어에 성공하였고 영업이익은 8.7%만 감소시킨 채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구글 서드파티 쿠키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서드파티 쿠키를 통해서 광고 타겟팅에 작은 데이터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서 디지털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2024년 1분기부터 진행하여 3분기에 쿠키 중단 100%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제1기획은 M&A로 편입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을 통해 위 리스크를 해결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배당주의 특성상 배당 성장 모형을 통해서 구해보았습니다. 배당 성장 모형의 중요 포인트는 배당이 일정하고 기업의 생존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한 주당 가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무위험 수익률부터 시장 기대 수익률, 52주 베타, 사내 유보율, 자기자본 이익률 등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성장 모형에서 K값을 구해 주었습니다. K값은 요구 수익률 및 기대 수익률로 불리우며 0.04가 나왔고 이는 4%에 해당합니다. G값은 성장률입니다. 사내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을 해서 0.06, 6%가 나왔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K가 G값보다 작은 경우 할인율보다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이론적 가치가 무한하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할인율을 조정하여 K-G값이 0.02로 되게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밸류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D값, 차기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는 1,035원이 나왔고 1,035원을 K-G값으로 나누어서 한 주당 가치는 51,75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사를 배당주가 아닌 가치성장주로 생각했을 때의 밸류에이션인데요. 동사는 해외 자회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매출 분야별로 나누어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 디지털 중심의 매출 성장 및 최근 두 번의 올림픽 기간 평균 YOY를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BTL 분야는 5개 광고의 성장 및 올림픽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ATL 분야의 경우 방송 인쇄 매체의 광고 취급액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커미션이 높은 디지털 매출 성장으로 낮아지는 매출 원가의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판관비는 디지털 시장 및 AI 광고 확대를 위한 인건비 유지를 위해 2023년 판관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의 경우 회사 자체의 영업 제외하면 특이점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5개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법인세의 경우 간접 외국 납부세 공제 제외로 전년도와 동일한 법인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25년의 매출의 경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올림픽 이벤트를 제외하여 YY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매출 원가, 영업의 손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까지 모두 전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타겟퍼를 모두 12배로 적용하였는데요. 이는 현재 동사의 퍼인 11.39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퍼입니다. 이렇게 퍼를 측정한 이유는 광고 산업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큰 퍼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예상 EPS 값과 타겟퍼 값을 곱했을 때 25,300원, 상승률 31% 나왔고 2025년 예상 EPS에 타겟퍼 12배 적용했을 때 37,000원, 상승률 21%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